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희망이 등 돌린 순간 무엇이 당신을 붙들고 서게 할까요? 인간에게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밤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지혜를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내린 이 시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합니다. 때로는 희망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크고 작은 좌절감에 뒤척이기도 하죠. 오늘 밤에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을 발견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난을 극복한 영웅의 위대한 서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매일 겪는 일상의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존재 이유를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그마한 삶의 의미를 찾는 지혜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함께 여행해 볼까요? 이야기는 20세기 초 예술과 지성이 만개했던 도시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수도 빈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빈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위대한 정신분석학자들이 활동하던 심리학의 황금기였습니다. 젊은 빅터 프랭클도 이지적인 활기 속에서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시작했죠. 그는 어릴 때부터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 즉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당대의 주류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을 본능적인 욕구나 과거 경험 또는 환경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쾌락 추구 의지를, 아들러는 권력 추구 의지를 강조했죠. 하지만 프랭클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상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동기는 바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즉 의미 추구 의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그리스어로 의미를 뜻하는 로고스에서 따와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의 치료법은 기존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환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나 현재의 욕구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찾도록 도왔죠. 덕분에 이미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유럽 정신의학계의 촉망받는 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빈 국립병원에서 안정적인 의사로서의 직장, 사랑하는 아내와의 행복한 결혼, 그리고 학문적 성취는 그를 빛나게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는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유럽 대륙 전체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즘이라는 잔혹한 광기가 전 유럽을 휩쓸었고 유대인이었던 프랭클 박사의 살도 뿌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지적인 성과, 행복했던 가정, 그리고 평범한 일상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프랭클에게는 미국으로 건너갈 기회가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비자를 손에 쥐고 있었죠. 하지만 홀로 남겨질 나이든 부모님과 전쟁의 광기 속에서 고통받는 유럽의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환자들을 향한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조용히 그 비자를 찢었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곳에 자신의 사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이타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찾으려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연구 자료와 애써 쓴 논문 원고는 나치에 의해 압수되고 불태워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학문적 탑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곧 자신이 겪게 될 절망을 알지 못했지만 이미 외부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존재 이유와도 같았던 지적인 유산까지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지와 믿음만이 남았을 뿐이죠. 1942년 프랭클과 그의 아내,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두 나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인간의 모든 존엄성과 희망이 말살되는 지옥, 바로 아우슈비츠였습니다.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와 고막을 찢는 비명소리, 그리고 죽음을 예고하는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수용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지옥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옷을 빼앗기고 머리카락이 강제로 잘려나갔으며 이름 대신 팔에 새겨진 번호로 불렸습니다. 더 이상 의사가 아닌 수감자 11만 9,104가 된 것입니다. 극심한 허기와 갈증 속에서 하루 종일 살을 애는 추위와 뙤약볕 아래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음식과 잠은 최소한의 생존만을 허락할 뿐이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하나둘씩 가스실과 시체 소각장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모두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순간들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귀하게 여겼던 자유도, 따뜻한 가족도, 어렵게 모았던 재산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과 의사라는 직업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질문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목격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도요. 이때 수많은 수감자가 극한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삶이 더 이상 자신에게 줄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 파괴될 때 절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참담함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슨 의미로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 박사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만의 최후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살아남게 하는가? 왜 어떤 이는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어떤 이는 이 지옥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길고 고된 중노동을 마친 어느 날 밤 얼어붙을 듯 차가운 나무 침상 위에서 얇은 담요 한 장에 몸을 의지한 채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아렸으며 굶주림은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그리움과 상실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그의 마음속에 섬광처럼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치 병사들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나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고 가족을 앗아가고 나의 위대한 원고들을 불태울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서 단 하나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인간의 자유였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잔혹할지라도 그 환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였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가 될지라도 닻을 내릴지 항해를 계속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선장의 마음처럼 말이죠. 나의 몸은 수용소에 갇혔지만 나의 영혼과 정신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용소의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 참혹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후세에 전달하리라 마음먹었죠. 그는 상상했습니다. 자신이 나중에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따뜻한 강당에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이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의미를 나누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승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은 그에게 내적인 평온과 함께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의 잔인한 간수들에게도 분노 대신 연민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증오 대신 연민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굶주리고 갇혀 있을지언정 나는 이들을 용서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악행에 나의 마음마저 갇히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외부 조건이 어떻든 내면의 반응은 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주변 수감자들에게도 알 수 없는 희망의 빛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태도 덕분에 프랭클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용소라는 지옥에서 발견한 이 진실이 바로 로고테라피의 핵심, 그리고 그의 불멸의 책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하다. 삶의 의미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방식,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방식에서 찾는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된 프랭클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이내 깊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해방의 소식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를 접했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상실감은 그를 다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용소에서 찾았던 깨달음, 즉 의미 추구 의지와 마지막 자유를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그 슬픔과 고통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대신 인류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혜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단 9일 만에 써내려갔습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읽히며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인류의 영원한 고전이 되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단순히 살아남은 자의 증언을 넘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수많은 강연과 저술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프랭클 박사는 우리에게 나지막이 말해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당신이 응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혹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심지어 건강에 대한 염려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나누는 소중한 경험과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절망 속에서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하는 작은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가장 위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인간의 자유를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태도와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오늘도 이야기 더하기와 함께 삶의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평온하고 의미 있는 밤 되십시오.